매번 적중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적중을 했습니다. 규제지역 전면 해제, 부동산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틀 전에 그리고 조정지역이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됐죠. 그 전날에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방송은 하루 전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는데, 제 방송의 특징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채널에 대한 정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 있죠. 부동산과 경제를 분석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지금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의 모토는 무엇이죠? 예측입니다. 예측하는 방송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부동산,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측하는 방송은 저는 단연코 전국에서 이 방송 하나밖에 없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 안 맞거든. 그리고 예측을 함부로 했다가 틀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곤욕스럽죠. 그래서 예측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방송인데 저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방송은 항상 미래를 보는 방송이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 지역이 다 없어진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실제적으로 규제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또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잖아. 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제 방송을 보는 거고,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은 미풍선생 방송을 보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무엇입니까? 미풍선생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 전날에도 올렸던 규제제기 해제된다고 방송에도 마찬가지지만 댓글들이 다 안 좋아. 항상 그렇습니다. 왜? 내가 겪지 않았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원래 제 방송 자체가 이 부정적인 어떤 기류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서울 15개 구 투기지역 유지를 하고, 부동산 규제는 지방은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 방송이 거짓말이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서울 15개 구도 결국에는 해제됩니다. 해제. 이거 결국 해제돼요. 최악의 경우가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 정도를 이제 상징적으로 남겨두고 해제를 하냐. 아마 그 문제가 갈등으로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해제될 가능성은 저는 5대5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만 규제지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푸는 방향. 이미 지방은 다 풀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또 보게 되면은 요즘에 보니까 용산구가 더 강해. 네. 용산구. 네, 그렇죠. 용산구 강하죠. 네, 한남도 있고. 그다음 성동구 있죠. 네, 성수도 있고, 성동구도 있고. 자, 이 구는 뭐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더 오히려 시세가 아니면은 또 여의도도 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의도 쪽은 또 지금 개발 정비 사업이 또 활발하게 있으니까 신고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 세 구는 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여의도 쪽은 구가 아니지만 이 세 곳들은 지금 정비 사업이 활발합니다. 정비 사업. 네, 재개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묻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는 강남 3구만 남겨놓고 풀거나 아니면은 전체가 다 풀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지금 결국에는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세종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규제 지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의미를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DSR이죠. DSR. 네, 대출이죠, 대출. 왜 대출이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실은 방송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시세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시세죠. 딴 거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정권, 내가 잡은 정권 하에서 시세가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려가는 것을 더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DSR이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세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시세라고 했죠. 시세가 오른다고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실수요. 첫 번째는 실수요. 그다음 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냥 가수요. 그다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투기 수요. 이 세 가지가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실수요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을 풀어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DSR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실수요 시장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네,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가수요와 투기 수요는 어떻습니까? 다수요가 투기 수요가 사실은 시세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없는 상황이죠. 이걸 못 만들게 해놨죠. DSR을 1억 원 이상부터 규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전처럼 지금 규제 지역이 빠진다고 해도 없어진다고 해도 시장에는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왜? 대출이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실수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세를 구성하는 실수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에 우리는 규제 일변도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편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은 전부 다 지금 규제 지역이 해제됐죠. 세종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이 동시에 다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 15개구입니다. 서울 15개구 투기 지역으로 따질 때, 네, 15개의 구를 제외하고는 지방 같은 경우는 5대 광역시 포함해서 전부 다 해제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원희룡 장관이 제 방송을 이 결정하기 전날까지 고민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그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결정을 내렸다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방송을 올렸죠. 규제 지역이 없어진다는 방송을 올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이 표현을 쓰냐, 이것이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평등으로 중요하는, 우리가 지금 평등이라는 가치로 보고 부동산을 접근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 이거는 규제 일변도로 갑니다. 규제 일변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 설명을 잘 해주는 분은 지금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없는데, 왜 평등으로 가게 되면은 부동산이 규제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냐 이거죠. 네, 그러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자본론이라든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지금 1850년대 막시즘이 이런 그 마르크스 경제학까지도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 논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노동가치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의 문제를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왜 규제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지금 왜 규제를 푸느냐, 이 문제를 설명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평등이라는 문제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든다. 잘 살게 만든다. 이 잘 산다라는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핵심으로 가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못 산다는 문제로 가게 된다면은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못 산다. 가난이라는 문제를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면 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부자도 만들 수 있는 평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규제 일반도로 가느냐? 모든 부동산을 고가 아파트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 모든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로 만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평등이 있는 문제로 갖고 가니까. 그럼 모든 아파트를 어떻게 됩니까? 저가 아파트로 만들 수가 있죠. 그 저가 아파트를 만드는 기준이 뭡니까? 규제만 계속 양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 될 수 있는데 이게 실패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전 정권에서 원희룡이라든가 이 현재 제 방송을 보고 이걸 느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왜 지금 규제가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갈 수 없는지를 쉽게 설명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점심이 있습니다. 점심밥을 먹죠. 자, 점심밥을 먹는데 자, 규제가 들어왔어요. 어떤 점심은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점심은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 뭐 드라이 에이징, 예, 블랙앵거스 뭐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 하는 블랙앵거스라고 있습니다. 그거 뭐 드라이 에이징은 막 기본이 막 30만 원도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송아지 고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비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도 있어요. 네, 10,000원짜리 점심도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등이라는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5,000원짜리 점심 먹는 사람도 있고 1만 원짜리 점심 먹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짜리 점심 먹는 사람도 있더라. 안 된다. 평등이라는 문제로 가지고 너희들을 이제 규제할게. 그래서 어떤 규제가 들어왔냐면은 모든 점심은 무엇으로 하겠다? 10,000원으로 하겠다는 거로 10,000원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이게 규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점심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5,000원짜리 팔던 사람도 있고 10만 원짜리 팔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10,000원짜리 이것밖에 못 팔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5,000원짜리 팔던 사람이 10,000원짜리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불리하죠. 저가 시장이니까. 10만 원짜리 점심을 팔던 사람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10,000원짜리로 이제 팔게 됐어요. 이게 이익이 납니까? 손해죠. 그러면 1만 원에 점심을 파는 사람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1만 원입니다. 그럼 1만 원짜리 점심을 파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기존에 1만 원짜리 점심을 팔기 때문에 혜택을 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5,000원짜리도 마찬가지고 10만 원짜리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1만 원짜리 시장에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1만 원짜리 점심 파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5,000원짜리도 10만 원짜리 파는 사람들도 전부 다 1만 원짜리로 오기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컴피티션이 된 거죠.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0부터 원래는 5,000원, 만원, 10만 원짜리 파는 점심 파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 섹터 안에서 나름대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팔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1만 원짜리 팔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1만 원짜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지금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정부 1위죠. 어치책 엇박자. 그래서 규제 최소화할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죠? 네. 이것을 양극화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양극화. 돈 있는 사람은 DSR이든 뭐든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은 대출 더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이죠? 5%의 상위 아파트는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는 겁니다. 5에서 10%. 또 그 사이에 또 비중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죠? 네, 주거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가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95%는 양질의 네, 아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강남 아파트 올라갔다고 강남 아파트 지었자니까 두들겨 버리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어떻습니까? 풍선효과로 다 올라가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아파트는 가격 안정화되고 나머지 5에서 10% 이런 아파트들만 너희들끼리 그냥 치고 받으라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1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기능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규제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저는 15개구가 전부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강남 3구 정도,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도 뭐 성수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묻기 힘들어요. 강남 3구만 상징적으로 두든지 아니면 서울도 15개구 전부 다 해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 보는 겁니다. 미리 정답지 또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고 다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양극화가 아니고 이제는 초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초양극화. 입지에 대한 초양극화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해답은 제가 이 원희룡 장관한테 이 정부한테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방송을 받고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멘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강조했던 것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기능을 원활히 해라는 거다. 그 원활히 해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규제를 최소화하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뿐이밖에 없는데 3개월 안에 규제 확푼 배경 뭐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규제를 다 풀어야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는 거죠. 초양극화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초양극화. 한강변의 아파트, 어차피요. 여러분 한강변 보이는 아파트 있죠. 이거 공급이 원래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희소성이죠. 이것이 한정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면 부산도 광안대교 뷰, 이거 보이는 아파트 이게 못 만듭니다. 원래 한정돼 있어요. 이 한정돼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변 아파트, 광안대교 뷰 아파트를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금 두더지 게임 한다는 겁니다. 네, 풍선효과 나온다는 거예요. 규제 안 하면 또 다른 규제, 없는 규제 돈 들어가고 또 거기에 규제 만들면 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 차라리 한강변 아파트하고 광안대교 보이는 아파트들은 인정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아파트인데 100억을 가든 1000억이 가든 우리 대부분의 95% 서민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초양극화를 인정하자는 거죠. DSR을 규제만 묶어놓고 소득에 따라서 그거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이 문제 말고는 부동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